출동에 앞서 무장사가 무기를 장착한다. 오늘 전투사격 훈련에서 사격을 통제할 BO-105 정찰기. 이 헬기를 타고 코브라 세대로 편제된 전투사격을 지휘할 이는 최우찬 소령이다. 그의 중대는 지난해 육군항공 사격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이뤄냈다. 부대 사격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중대를 이끄는 최소령. 그는 올해 타 펠리건에 도전할 출전 자격을 이미 확보했으며 올해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다. 월프 1, 3 사격 임무 참고점 1번일 때적 기본이기 분대 원 좌측 장갑차 알기책. 지시에 따라 코브라가 표적을 조준한다. 파이어! 전진 비행을 하며 2.75인치 라켓으로 공대지 사격을 하는 코브라. 이어지는 제자리 비행 사격. 명중이다. 곧 있을 육군항공 사격대회에서 출전 조종사는 이런 정지 상태에서 모두 4발을 명중시켜야 한다. 사격 실시 이후엔 헬기를 은폐한다. 다시 표적을 쫓아 전투 진지를 잡는 코브라. 월프 1, 3 도전하는 적 기본이기 분대 준비되면 파이어! 좌우 양쪽에서 2대의 코브라 헬기가 20mm 기관총을 발사한다. 적군을 가상한 표적이 초토화된다. 플레어탄을 사방에 흩어 적의 열추적 미사일을 회피 및 교란하는 것으로 전투 사격은 마무리된다. 산악 지역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한 공격 헬기 코브라. 그러나 그 전투력을 10분 활용하기 위해선 팀워크가 중요하다. 최소령은 지휘관으로서 훈련을 통해 드러난 중대원들의 과오를 가급적 부드럽게 지적한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진 비행 들어오는데 이제 맞춰서 잘 들어왔는데 원이 뒤에서 보기에는 원이 좀 사격 제한선 조금 넘어서 쏜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뒷 비행기가 쏠 타이밍이 적어져요. 바로 쌀 수.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라인에 5발, 6발 다 들어가고. 3중대! 네! 그냥 바로 들어가서 커피 사십시오. 네. 10월 달에 육군항공 공중 사격 대회가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실제로 사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대 팀 사격 훈련을 하는데 중대 팀 사격도 팀워크가 맞아야 되고 팀원들끼리 중대원들끼리 한번 잘해보자고 화이팅 했습니다. 최소령의 부대는 2007 육군항공 사격대회 부대 사격 부문에서 우수부대 3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개인 훈련보다 팀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한 발 한 발에 등승을 좀 더 한다면은 다음 발에 한 발 나가고 그 다음 발 좀 수정되고 그 다음에는 적어도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대를 대표할 중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펠리건 출전이 예정된 최소령.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다 이뤄내는 것이 그의 몫이다.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릴 2007 육군항공 사격대회는 부대 사격과 개인 사격으로 나눠 실시된다. 이 중 개인 사격 분야의 최우수 조종사, 즉 타 펠리건은 장교와 준사관으로 편성된 한 팀의 사수를 말한다. 대회에서 겨루는 무기는 토우, 라켓, 건 등이며 제자리 또는 전진 비행 등의 사격 방법으로 사격을 실시한다. 최소령이 토우 미사일 추적 훈련을 위해 사수석에 앉았다.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확대시켜주는 광학 조준경으로 십자선의 표적을 일치시킨 후 수십 초 이상을 유지해줘야 명중이 가능하다. 최소령과 함께 훈련을 실시할 교관 조종사는 타 펠리건에 함께 출전할 백승용 준이. 그가 헬기를 조정하여 안정된 자세를 잡아주자 사수인 최소령이 광학 조준경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멀리 표적이 시야에 들어온다. 2배에서 13배로 확대하고 십자선 정중앙에 맞춰 고정하기 위해 조종간을 잡고 안간힘을 쓴다. 드디어 일치. 이 순간 사수는 숨조차 쉴 수 없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기술이다. 좌우와 고도의 정확도가 90점 이상이어야 토우를 명중시킬 수 있다. 최소령의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처음에는 점수가 좀 그런데 예. 그래도 하여튼 뭐 나중에 4번째, 5번째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90점대까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토우를 사격을 하면은 90점 이상은 기본으로 넘어야 되고 끝까지 메인테인 하시고 집중하시고 그렇죠. 놓치면 네. 안 된다. 그거만 하시면 마지막에 토우가 라켓을 맞는 순간에 그때가 제일 메인테인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오늘 좀 처음에는 감이 잘 안 잡혀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괜찮더라고요. 이제 내가 극복을 해야 그렇죠. 되는 게 모처럼의 개인 훈련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킨 최소령. 무엇보다 오늘 백교관과의 호흡은 환상이었다. 대회라는 상황은 훈련과는 또 다른 긴장감을 준다. 선배들은 그 압박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궁금하다. 107 3중대장입니다. 지난해 탑 헬리건 전수홍 소령. 소령 치어찬. 야 오랜만이야. 예. 잘 지냈어? 반갑습니다. 예. 훈련 열심히 한다고 소문났던데 아유. 얼굴 살이 많이 빠졌대요. 저게 작년도 타벨리건 상패입니까? 어쩔 수 없이 상패부터 눈에 띈다. 예. 원래 집에 갖고 있으려다가 예. 나만 보면 뭐해. 그 전투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잖아. 예. 같이 공유하고 보려고 사무실 갖다 놨고 예. 최소로 온다고 해서 나도 닦아놨다. 이 상패하고 메달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 그래? 저도 이거 보면서 좀 막연했었는데 그래도 원래 07년 타벨리건 사격대회에서 전투 의지가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공중 사격은 종합 예술이야. 예. 종합 예술에서 멋지게 장식하는 게 육군항공 사격대에서 좋은 수확을 거두는 거지. 예. 가장 중요한 게 자세 안정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 뭐 응급처치 타부대까지 찾아온 목적. 예. 정보는 곧 실력이다. 마음이 급했지. 근데 그 팀워크가 중요한 거야, 팀워크. 예. 그래서 앞에 있는 부조용사하고 예. 정조용사하고 예. 사전에 이런 페일, 응급상황이 생길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하는, 이거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야간 훈련에 좀 더 집중을 하면은 늘 부족한 좀 더 개인 뽑아내기 훈련에 어려운 목말랐던 거니까. 최소령. 내가 선배 다행히 탑 헬리건의 때문에 경험 이 하나하나가 때문에 값지다. 그래서 1년 전 전소령에게도 탑 헬리건은 꿈이고 희망이었다. 야간에 다른 한 부대가 사격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근데 사격장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부대에서 한 발을 놓쳐서 전소령님이 탑헬리건이 됐습니다. 근데 못 믿겠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내 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옆에서 막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한 5분이나 10분 지나서 탑헬리건이 나도 될 수가 있구나. 백칠 선수가 전소령 부대에서 그의 뒤를 이어 출전하게 될 경쟁자. 궁금한 거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의 경쟁을 유도하려고 내가 불렀지. 감사합니다. 앉아. 방 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개인적인 명예보다는 그런 육군 항공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하우도 서로 얘기해주고 그래봐. 너무 승리라 그러지 말고. 어? 코브라는 몇 시간 정도? 이제 코브라는 한 250시간 이제 PRC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토우 사격은 해보셨습니까? 500MD 기종이 있을 때는 해봤고 아직 예. 코브라는 경험 안 해가지고 이번 이제 저희 3, 4분기 예. 공동 사격 때 이제 그 토우 사격을 할 계획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코브라로 토우 사격은 못 해보고 이번에 야간 사격하고 이제 주간 사격하고 전진 비행은 또 페어 사격으로 바뀌었는데 싱글 사격으로 단발식 사격을 해봤는데 저보다 조건이 나은 것 같습니다. 안도하는 경쟁자. 게다가 이 부대는 역대 탑 헬리건을 3명이나 배출했다. 또 한 명의 강력한 우승 후보와 대면한 최소령.
자극을 넘어 위기의식을 느낀다. 비행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저도 그 배구대대의 대를 이어서 네 번째 그 탑 헬리건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더 없는 영광이 되겠고 또 뭐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가지고 대대를 위해서 또 육군 항공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느 부대에서 가지고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훈련에 온 것도 중요하고 그날의 조종사의 컨디션, 항공기 상태, 기상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다 융화돼 있기 때문에 융화돼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바람은 있죠. 어디 부대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누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데 어디 부대에서 가져갈 거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총괄적으로 묶어져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은 전통에 이어서 올해도 배구대대가 가져왔으면 좋겠다. 1번이 저희 부대고 2번이 최우찬 선생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종사의 실력 차이는 야간 훈련에서 더욱 극명해진다. 더구나 실제 전장 상황은 주간보다 야간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최소령은 야간 투시경에 의존해 헬기를 조종하게 된다. 야간 사격 지휘는 대대장이 직접 한다. 비행 착각을 방지하기 위해 관제탑의 불빛을 완전히 차단한다. 테이크업에서 진지점령. 3중대장이 주간 사격 실시했냐? 코브라 사격은 안 했습니다. 비오 사격만 했습니다. 비오 사격 아니고 뭐 통제만 했습니다. 섣불리 사격을 안 하는구만. 준비됐냐? 야간 사격은 주간에 비해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준비되었으면 제자리 6발 파이어. 야간 투시경을 끼면 작은 불빛도 크게 확대돼 보이기 때문에 표적이 혼동될 수 있다. 계속 우측으로 흐른다. 라켓 표적지에 불 2개 보이지? 네, 보입니다. 약간 기술을 좌측으로 조금 틀어줘. 겨우 방향을 바로잡은 최소령. 이어서 1400m 거리의 표적을 향해 20mm 기관총을 발사한다. 주간 사격에선 좀처럼 경험하지 못한 실수. 야간 사격을 통해 조종사로서 보완해야 할 점을 발견한 셈이다. 힘들죠. 뭐 야간 사격 잘 못 맞추고 이러면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 보이는 최소령이 미안해할까봐 백준이가 선수를 친다. 이제 뭐 사격을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또 이제 부대 가서 훈련을 해야죠. 끊임없는 훈련. 이거 MBG라는 거는 훈련 없이는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훈련만이 해법이다. 탑 헬리건을 향한 도전. 그것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몸은 정직하다. 체력의 극한에서 마주하는 인간의 한계. 그러나 그것을 조금씩 넘어서게 하는 것이 훈련이고 그 훈련에 가장 빠르게 순응하는 것이 몸이다. 인내, 끈기, 위기관리 능력. 이 모두가 몸에 배도록 군인은 훈련하고 또 훈련한다.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는 유격 훈련. 다시 기본에서 출발하려는 마음을 다지며 끝까지 사력을 다해본다.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도 어차피 체력과의 싸움입니다. 내 어떤 정신력이나 체력이 바탕이 돼야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찾아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니면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지금 정신력이 약하고 체력이 약하면 아무래도 힘이 들죠. 지상 200m 높이를 장악하던 최소령. 그가 20m 높이 위를 맨몸으로 버텨내고 있다. 그에게 주어진 선택은 전진뿐이다. 1번 높이미 생각 끝. 헬기는 지금 강원도 어느 산악 지역의 상공을 날고 있다. 전방에 적부대 발견. 이동 중인 전차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최소령이 무기를 전환한다. 토우미사일 추적 훈련에서 익힌 대로 광학 조준경의 십자선에 전차 한 대를 겨냥하고 명령에 따라 발사 스위치를 누른다. 적의 전차가 시커먼 화염에 휩싸였다. 다시 십자선을 움직여 또 다른 전차를 조준. 연이은 공격. 좌우 양측 라켓포가 남아있는 적군을 순식간에 격파한다. 다급해진 적이 저속 항공기를 출격시켰다. 공중에서 공중으로 공대공 사격을 감행. 이럴 땐 십자 조준점이 진행 방향에 앞서는 이른바 리드 사격을 해야 한다. 가까스로 잡을 듯 했지만 이번엔 고도가 맞질 않는다. 결국 탄이 소모돼 상황 종료. 많이 아쉬움이 남았던 게 실제로 500발을 다 사격을 했는데 네. 격추를 못 시켰다 이런다 지금. 네. 이런 경우에 실제로 온 타켓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리드 적용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따라오더라고요. 이게 실제 비행기 같은 모의 상황이지만 어느 것 하나 만만치가 그래도 않다. 제한상이 있고. 모의 비행 훈련 장비는 실제 기체보다 2배가량 비싸다. 대신 실제 훈련 비용의 20분의 1로 다양한 상황에 맞는 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 계속되는 비행 훈련. 교관은 상황을 겨울로 설정했다. 그리고 중간에 비상절차 훈련의 하나로 엔진 고장 상황을 추가했다. 조종석으로 위치를 옮긴 최소령. 부조종사도 익숙한 파트너 백교관이 아니다. 철저하게 낯선 환경. 지상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다. 간신히 활주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서서히 접근하는데 고도 15피트 상공에서 맞닥뜨린 엔진 고장 상황. 최소령의 과도한 조작에 계기판이 요동치더니 그만 헬기는 전복됐고 모의비행 화면이 멈췄다. 시뮬레이터 상황이라도 항공기를 전복시키면 되시겠습니까? 야, 50음도 중요한 거야. 뒤에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중대장님 잃고 또 중대원인 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지는데 참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뮬레이터지만 손발에 힘이
주의를 보면은 이제 기우뚱기우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터 특성상. 그래서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한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탑 헬리건 그리고 실력 있는 고급 장교는 이런 과정들이 차곡차곡 쌓여 완성될 것이다. 모의 비행 훈련에서의 아찔한 실수를 통해 파트너와의 호흡의 중요성을 절감한 최소령. 백준희와 함께 비상절차 훈련을 통해 팀워크를 다진다. 특히 이 훈련은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확실하다. 백승용 준이는 최소령의 훈련 교관이자 든든한 조력자다. 먼저 시도할 훈련은 엔진 압축부 고장 등의 상황에서 대처하는 낮은 각 접근, 활주 착륙. 속도를 줄여 헬기를 강제로 활주 착륙시키면서 지면 마찰에 의해 정지하는 훈련이다. 비상절차 훈련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생존을 위해 완벽히 숙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훈련입니다. 첫 번째 비상 착륙. 성공. 끊임없이 질문하는 백준희. 비상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려면 이골이 나도록 반복해도 모자라다. 두 번째 시도하는 비상절차 훈련은 유압계통이 고장났을 때 수행하는 활주 착륙법이다. 알맞은 지점에 착륙하는 듯 하던 최소령이 타이밍을 놓치고 만다. 결과를 떠나 백교관은 항상 최소령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게 먼저다. 둘이 한 팀이 돼서 한번 딱 떴다면은 둘이 이제 한 목숨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뭐 파트너가 뭐 이거를 잘하네 못하냐 하고 원망하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다 끌어낼 수 있게끔 배려해주고. 마지막으로 제자리 비행을 하다 비상 착륙하는 탑아우터까지. 다양한 방법의 비상절차 훈련을 모두 마친 두 사람. 비행하는 동안 이들 사이엔 견고한 신뢰가 다져졌다. 더 없는 팀워크이다. 극도로 긴장한 탓인지 잘 웃는 최소령의 얼굴이 잔뜩 굳어있다. 이럴 때 백준희는 각별한 애정을 담아 최소령을 한껏 추켜 세운다. 예, 지상에서. 칭찬은 자신감을 부르고 자신감은 탑 헬리건을 향한 도전의 절대적인 요건이다. 예, 평소에 비상절차 훈련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중대장께서 지금 사실 비행기를 그렇게 뭐 많이 탈 수가 없습니다. 여건이 이제 중대 지휘 업무 관리야 행정 업무 관리 하시니까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제 좀 뭐라고 할까 노련미 넘치는 그러한 조작은 아니지만은 현재 정조조종사로서의 임무 수행은 뭐 충분히 가능한 현재 어떤 그냥 동일한 조종사의 동일 시간대 조종사 어떤 기타 어느 조종사와 비교를 해도 전혀 뭐 손색이 없는 뭐 제가 뭐 보증합니다. 하늘과 땅을 넘어 이젠 해상이다.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지시에 따라 보트가 자리를 뜨자마자 최소령이 수면 아래로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야, 저기 잡아! 다행히 훈련 교관이 목격해 그를 근접 보호하지만 계속 붙잡아줄 리 없다. 이내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는 최소령. 해상 생활훈련의 시작부터 목숨을 걸어야 할 지경이다. 수영 안 돼서 IBS 태워! 안전에 최우선하고! 결국 보트에 실려 훈련을 지속하지 못한다. 이 교육은 아무리 자기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치! 보다 구체적인 생활 훈련을 통해 물에 대한 공포부터 없애야 한다. 실내로 장소가 바뀌었지만 물속에서의 위기 상황은 최소령에게 여전히 버겁다.
수중에서 호흡이 가능하도록 보장해 줌으로써 심리적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소 마스크를 이용하는 것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물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네. 실제 했을 때는 마스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계속되는 수중 훈련. 상황은 수면 상공에서 기체를 탈출해야 하는 설정이다. 기체가 들려지고 내부의 탑승자는 탈출을 준비한다. 출구를 확보함과 동시에 5.5m 수중으로 입수. 조종사에게 있을 법한 가상 상황이어서일까? 좀 전까지 물속에서 당황하던 최소령의 모습은 간데없고 본능적으로 물 밖으로 치솟아 오른다. 다른 물로 뛰어내렸어요? 나는 문을 열었을 때 그 전체가 떨어져 나간 줄 몰랐어요. 위에서 바라보는 높이가 높죠. 망설여지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요. 네. 물속으로 한참 들어가더라고요. 네, 물속으로 많이 들어가고. 벅차기만 했던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쾌감. 근데 앞이 보이니까, 밑도 보이니까. 이제 더 고난이도의 임무도 얼마든지 완수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체가 통째로 물속에 추락한 상황. 좀처럼 호흡을 조절하지 못하던 최소령이 침착하게 기체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 성공한다. 우여곡절 끝에 마친 해상 생還훈련. 최소령은 벌써 하늘이 그립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늘을 나는 게 더 낫습니다. 뭐가 너무 맹맹하네. 물속에서는 일단 내가 호흡이 가쁘니까 그게 좀 힘에 부처가 당장 느끼는 거고, 하늘에서는 우리가 비행하면서 그렇게 고고도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지가 걸린다거나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하늘 나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지상부대와 육군 항공부대 등이 참가한 공지합동훈련. 최소령이 다시 본연의 위치로 돌아왔다. 현대전은 지상과 하늘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이른바 입체 고속 기동전이라 불린다. 이때 지상의 병력과 장비를 파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항공력이며, 우리 군은 이를 강화하기 위해 1999년 그동안 사단과 군단에서 분산 운용되어 오던 항공부대를 통합하여 항공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그 후 공중전투사격과 전투수행 능력을 숙달하고 공지합동훈련 등을 통해 협동작전 수행 능력을 완비하면서 육군의 핵심 전력으로 성장했다. 노란색 전차도 전진배역으로 전환해갖고 이것도는 모르겠네. 그렇게 된 대로 사격 여기서 사격하는 게 아니고 사진 부분 윗부분 그래서 달리면서 하면 차처럼 움직여도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헬기 부대로서 지상부대, 특히 기계화 부대가 효율적으로 작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공격 헬기가 전방, 측방 또한 공중에서 어모 차장 임무를 하면서 기계화 부대의 전투 능력을 배가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훈련하고, 또한 전투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고전 또 기타 지원 통합화력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포병 화력과 박격포 등으로 적의 대공화기를 제압한 후 지상부대와 육군 항공이 협동으로 적 기관 및 기계화 표적에 대해 공격한다. 박격포 공격중 소요
완료했습니다. 준비된 화망에 도착하면 즉각 격추시킬 수 있도록 지시를 합니다. 전차부대가 길을 터주면 BO-105 정찰기가 모습을 드러내며 AH-1S 코브라 공격 헬기를 유도한다. 적진의 20mm 기관총을 발사, 기계화 부대를 무력화시키고 그 뒤를 다시 전차가 따른다. 이어 보병을 태운 장갑차가 전방으로 기동하는 사이 헬기는 공중에서 원거리 표적에 대한 사격을 실시한다. 실전을 방불케 한 이날 공지합동훈련에서 최소령의 중대를 포함한 항공작전사령부는 강한 군대의 전형으로 평가받았다. 아울러 이번 국군의 날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상하는 경사를 맞았다. 고된 훈련을 버티게 해주는 마음속 에너지, 가족. 며칠씩 집에 못 들어갈 땐 꼭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마음을 먹지만 막상 집에 오면 입도 닫고 쉴 궁리만 해온 터였다. 형하고 아빠 우승하기나 보자. 최소령은 오늘 그간 잃었던 점수를 만회해볼 참인데 여기를 눌러서 당기는 거 아니 이렇게 위로 땡기라니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 이제 몇 미리 맞췄어? 아니 쉽게 이렇게 딱 그거 빼면 되는데 그거를 낑낑대고 있어. 초반부터 핀잔을 듣는 것이 어째 210 됐잖아. 210. 210? 평소 서운한 게 많았던 모양이다.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강원도 진짜 되게 꼴짝이 현리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하고도 물론 왕래도 많았었는데 처음에 시집 가가지고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외롭더라고요. 아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안 했으면 이런 외로움 같은 거는 느끼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좀 많이 했었죠. 남자애들이니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많이 바쁘시니까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애들한테 해주는 게 조금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같이 놀아줄 수 있는 부분 또 공부라든지 이런 거 조금 더 봐줬으면 좋겠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힘들지만 이렇게 가족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나오기는 힘든데 나와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엄마한테 맛있게 먹겠습니다. 인사하고 먹자. 잘 먹겠습니다. 형문이 그럼 김밥 작은 거 12개 먹어. 6살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어디서나 아빠를, 남편을 자랑스러워하는 이들.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헬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잠깐 애들 데리고 어디를 나간다든지 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빠다. 아빠가 지나간다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도 이제 우리 아빠는 헬기를 조종하시는 분이 뿌듯함 그런 거를 되게 좀 이렇게 즐기는 편이에요. 쟤들도. 그러니까 주위에 애들이 좀 있으면 우리 아빠다 이러면서. 형아는 뭐 좋아하지? 기린. 가장이자 하늘을 나는 육군인 최소령. 저건 뭐야? 가족의 든든한 응원이 있기에 그의 목표를 향한 질주는 거칠 것이 없다. 기상 악화로 구조 항공기의 임무 수행이 불가한 상태고 현 위치에서 은신처를 구축하고 채화를 실시하여 중식을 취한 후 대기하라. 통신 개통이 확인되었을 경우 구조 헬기와의 연락을 취하도록 하라. 도피 및 탈출 훈련의 지시사항에 따르면 현재 최소령의 중대는 적지에 불시착한 후 고립된 상태다. 주변의 동태를 살피며 구조 헬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잠깐! 거수다 출혈!
지금 거수자가 주위에 많으니 이동간 주의하고, 뒤에 브라보 팀은 알파 팀 수신호에 따라 기동할 수 있도록. 알파 팀 이동. 마침내 교신이 이루어졌다. 골프 수신양호 창고점 6번 일대에서 재교신하겠다 이상. 중대원 직결. 95고지 일대 적의 수색이 예상되니 다음 목적지 590고지 일대로 16시 30분까지 점령 후에 질문 있는가? 없습니다. 훈련이지만 실전장으로 생각하고 훈련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중대원들하고 중대장 포함해서 동료들이 없으면 자기 목숨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살아있다고나 할까요? 긴장감과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훈련으로 시작해 훈련으로 끝나는 일상. 그 속의 긴장감을 즐기는 최소령은 천상 군인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된 좌표상에 있는데 항공기 위치가 보이지 않고 현재 대공포판 설치해놨음. 비소촉 위치 확인됨. 현재 방향 그대로. 근접한 헬기에 연막탄을 이용해 위치를 알려주고 재빨리 대공포판을 회수한다. 애타게 기다린 만큼 UH-60 기동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반갑다. 요란한 굉음은 곧 생존을 의미한다. 끝까지 사방을 경계하며 중대원들이 모두 헬기에 탑승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뤄진 도피 및 탈출 훈련은 무사히 끝이 났다. 동료의 무사 귀환을 환영하는 전우주의 밤이 펼쳐졌다. 훈련 내내 강인한 군인의 면모를 보여왔던 병사들이 저마다 개성을 마음껏 발산하는 시간. 지시나 통제 위주로 움직이던 군대가 구성원의 자발성에 의해 더욱 역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것이 소프트 파워, 육군이 지향하는 모습이다. 군에 있으면서도 사회 트렌드를 꿰고 있는 병사들을 보면 최소령도 격세지감을 느낀다. 어느덧 대한민국 육군의 허리가 돼 있는 최소령.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중간에서 그 역할이 더욱 막중해진다. 누가 제일 보고 싶으냐? 지금 부모님을 가장 보고 싶습니다. 더 씩씩하고 건강해지고 군대 생활 더 알차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월의 변화에 관계없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 그건 바로 끈끈한 전우애다. 최소령이 타 펠리건에 출전한다는 소리에 응원차 모여준 동기들. 야, 반갑다, 야. 일반인 친구도 동석했다. 내가 소개시켜줄게. 여기는 다 군대 육사 친구들이고 동기 김 변호사야. 다 소령이고 중대장이고. 군인들은 명함 없는 거 알지? 19살까지 함께 자란 친구. 하지만 그새 문화적 차이가 많이 생겼다. 원래 이렇게 건배하면 아직도 군대는 이렇게 박수치고 하는데 사회 친구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야 맨날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동년배지만 사회와 군 사이엔 분명 간극이 느껴진다. 사는 환경이 틀리고 하는 일이 다른 뿐이지 그 사회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잘 몰라서 막연한 어떤 단절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솔직히 밖을 많이 못 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친구들 만나보고 가끔씩 휴가 때 우리 친구들도 한 번씩 보면은 결국은 이제 내가 전역하거나 해서 돌아가야 될 곳이 이제 사회고. 어차피 사회가 군인들도 그러나 있고 군인으로서 친구들처럼 현재의 내가 속해 있고 미래의 나를 준비해야 하는 곳. 그곳에서 최소령은 특유의 성실함으로 당면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뭐 좀 끊는 게 있고 맺는 게 있고 그리고 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제 눈에는 좀 성실한 모습으로 비쳤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 가끔씩 만나면서 얘기를 했을 때 군대에 대한 어떤 얘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주 뿌듯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든든합니다. 한 달 뒤 육군항공 사격대회를 마치고 최소령은 과연 이 친구들 앞에 올해의 탑 헬리건으로 설 수 있을까? 모처럼의 훈련이 없는 날 최소령이 육군대학을 찾았다. 충성! 소령체육찬 반갑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시험비행 조종사 조종사 1호로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던데 기종은 어떤 것? 한때 같은 부대에서 2년 동안 최소령과 같이 근무했던 윤병기 소령은 한국형 헬기 시험비행 조종사 1호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헬기가 탄생하면 가장 먼저 탑승해 비행 시 안정성과 성능 등을 시험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제 이런 모습의 항공기가 나올 거라는 건 이미 정해졌어. 예. 그다음 이제 세부적인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예. 2009년부터 지상 시험 평가 시작해서 2010년에 이제 비행 시험 평가를 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항공기가 처음으로 비행을 하겠지. 그다음 2012년에 개발될 한국형 헬기가 벌써부터 궁금한 최소령. 이제 지금 미국에서 윤소령이 다뤄본 다양한 기종들에 대해서도 질문이 끊이질 않는다. 2007년 탑 헬리건을 준비하면서 최소령은 육군항공의 미래에 더 많은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내년 이 육군대학에 입교해 조종사로서의 더 큰 미래를 그려볼 참이다. 비상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기동성이 생명인 코브라 부대답게 최단 시간 내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이륙해야 한다. 유사시에 대비해 24시간 출동 태세를 유지하며 실전 같은 훈련을 해온 덕분에 일사불란하게 편대 비행에 돌입한다.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육군항공 사격대회. 사격장 표적의 위치가 눈을 감아도 선명하다. 적진을 파고드는 20mm 기관총, 시원스레 뻗어나가는 2.75인치 라켓, 공대지, 공대공, 그리고 주야간. 어떤 상황도 더 이상 문제될 것 없다. 소령 최우찬은 그야말로 전투준비 태세 완료다. 사격을 잘하는 것이 비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고 열심히 훈련을 해서 이번 그 사격대회에서 꼭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합니다. 물론 탑 헬리건이 되면 좋기는 하죠.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뭐 부대 명예로서도 그렇고 되게 좋긴 한데 그냥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 사격할 때 당황한다든지 긴장해서 사격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삼중대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대장은 믿습니다.